시민참견 신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입니다. 오늘은 낭산 폐석산 지적 폐기물 불법 매립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산 해동환경 불법 매립 사태, 익산시 민관공동위원회 최기재 공동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낭산 폐석산 지정 폐기물 불법 매립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낭산 지역에 해동환경 인근에 살아오면서 뭔가 남다른 느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환경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화도에 신고도 해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2016년 6월 24일 날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 지정 1급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매입되어 있다는 것을 하고 그 속에는 저희들이 상상도 못했던 비소, 페놀, 카드뮴, 납, 수은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해서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가요? 그리고 그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총 45개 업체가 불법 매립에 가담을 하였고 이 중 6개 업체는 지정 폐기물을 배출한 업체이고 1개 업체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4명이 구속이 됐었고 불구속 20명, 시청 자체감사에서 해당 공무원 여러 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정 폐기물 하면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비소나 카드뮴, 중금속 독성물질이 엄청나게 들어있잖아요. 오염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제가 알고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자면 환경부 발표에 의해서 비소가 684배가 검출이 되었었습니다. 624배요? 684배. 84배. 엄청난 양이네요. 저희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양이고 그 수치가 실질적으로 사람하고 직접 만났을 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도 저희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 불법 매립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피해가 있었지요? 농경지나 뭐 이런 거 피해가 있었어요. 네네. 직접적인 피해가 어떤 게 있었나요? 우기에나 아니면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관리하다가 말하자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유출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건 다분히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고 실제로 인근 하천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도 있고 이 물이 농번기에 농수를 타고 주민들이 펌핑을 해서 논농사를 지키도 한 적이 있었고 가까운 하천에 수초가 이상스레 원인 모르게 죽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말라 죽는 거죠? 네, 수초가 고사해서 죽었어요. 이 불법 행위가 좀 장기간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2016년도 환경부 발표에서 드러났지만 그동안 주민 민원도 꾸준히 있었을 것 같고 행정에서 좀 관리 감독만 제대로 했으면 중간에 적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주민들이 물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감시를 잘 했더라면 이 사고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주민들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인근에서 농사를 짓거나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 이 부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저희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을 때 농경지로 물이 범람했을 때 하천의 물 색깔이 변하거나 예기치 않은 거품이 부단히 일어났을 때 신고들을 했었어요. 수질 검사를 한다고 떠가고 오염원을 조사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기준치 이하 내지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든가 강우수하고
합쳐졌다든가 해서 애매모호하게 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 주민들은 익산시뿐이 아니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도 업체하고 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도 떼죽음 당하고 농사 짓는 벼도 이렇게 고사당하고 했어도 이 행정기관에서는 기준 지하다, 기준 지하다, 별 문제 없다, 원인을 못 찾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쭉 해온 것이죠. 그럼 환경부가 2018년도에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어요. 2020년도까지 150만 톤을 전량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19년도까지 15만 톤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처리됐습니까? 2,900여 톤이 처리가 됐는데 네네. 실제로 2,900여 톤 처리도 주민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조차도 일부 몇 차 나가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으로 이게 아마 방송용, 홍보용 내지는 자기들이 전혀는 안 한 것이 아니다. 일을 했다. 뭔가 일을 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낸 것이 아닌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파낸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 정부만을 믿더라도 2,900톤이면 1%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몇백 년 걸리겠네요. 이게 150만 톤 계산했을 때 750년 정도 걸리는 수치가 나옵니다. 즉 이게 이적 처리가 늦어진 이유를 보니까 이게 환경문화 지자체는 처리할 매립장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를 대던데 실제 그래요? 그런 이유들이 저희들로서는 참 저희가 과연 익산시 공무원이나 환경부 공무원들을 믿고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마지막 그 한 숨결까지도 인정을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예요. 이 사람들은 파낼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런 환경 재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재앙은 선 조치, 후 절차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법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현행범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분들이 살아있고 지금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현행범을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저희는 절차를 따져서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유예기간 충분히 주고 연장해줘가면서까지 이런 환경부나 익산시를 저희가 과연 믿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이 문제는 관의 의지 내지는 관을 투지로 펼 수 있는 우리 익산 지역의 정치권의 힘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부가 올해 136억 원을 투자를 해서 15만 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 폐기물을 배출한 업체가 31개의 업체더라고요. 그리고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18개로 조사를 하니까 나오고요. 그러면 총 68억 원의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주시하고 익산시만 예산을 세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환경부 계획대로 처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이것은 애초에 만화 같은 얘기고 이건 허구였습니다. 환경부가 고급스럽게 주민들을 속이거나 놀라먹지도 못하면서 환경부가 이 안을 내놓는 순간에 저희들 수준에서도 이 예산은 성립이 안 된다. 성립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건 종이 예산이다. 페이퍼 예산이다. 우리가 전혀 쓸 수 있는 현금 예산이 아니다. 했는데 실제로 18개 자치단체만 이것을 부과한 것도 저희들은 불만이에요. 왜 불만인 거니? 얘기 들어보셨나 몰라도 14개 업체가 복구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복구협의체는 저희들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법적인 지위도 갖지 않는 단지 임의단체예요. 그게 불법 매립업자들의 임의단체를 믿고 가자는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 14개 업체는 빼주고
네. 나머지 업체. 나머지 업체한테 이걸 부과를 했어요. 네. 나머지 업체한테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또 그렇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국비 50, 지방비 시도비, 광역,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을 광역과 자치단체가 또 20원씩 나눠서 내요. 이게 저희들이 이게 정확한 정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충북의 어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가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광역단체가 거부를 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희들이 뭐라겠는거니, 익산시가 배출한 폐기물이, 익산시 내에서 관내 사업자가 배출한 폐기물이 익산시가 타 지역에 가서 이런 말썽을 부렸을 때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존재해가지고 익산시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있었으면 다행인데 청구할 수 없을 때 익산시 시의원님들한테 네. 이걸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했어요. 못 온다 이거예요. 그 얘가 군산이에요. 군산이 일부 업체는 도산돼 있어갖고 어디 구상권을 청구할 데가 없어요. 군산이 우리 못 온다예요. 이게 이런 것들도 시나 환경부는 이런 것들도 자체 집계도 안 해요. 조사도 않고. 군산이 왜 안 해주는가도 안 해요. 왜? 애초에 이것은 주민들을 속이기, 우리는 136억 원을 국회를 통과시켰다. 아니, 기다려라. 네. 이게 저희들이 뭐, 지역 주민들이 이것까지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할 저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깎아보고 폭폭하니까, 환경부 70, 전라북도 15, 익산시 15로 매칭을 해주라, 이 예산을. 네. 매칭을 해주라 해서 저희들이 가을 추수기에 별을 배다 말고 국회까지 올라가서 노비를 하고 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그랬어도 누구 하나 떠보지도 않고 결국에 예산은 환경부는 이런 입장을 표했어요. 애초에 자기들이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기재부에 가서 다시 이것을 환경부, 익산시, 전라북도로 변경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경부가 기재부한테 가서 쪽팔리기 싫다. 네. 이거를 해도환경을 파내든 말든 우리는 쪽팔리기 싫다. 그럼 환경부는 뭐 하는 부서냐? 업자 편이고 국민 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 전라북도는 익산시가 아닌데 다른 자치단체한테 배출업체가 가서 그 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세우라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들 안 세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다 세우고 대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좀 무책임한. 예, 저희들이 환경부 70, 전라북도 15, 익산시 15로 할 때 익산시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겠느냐 했더니 익산시 받아들이겠다 했어요. 전라북도가 받아들이겠느냐, 마지 못해서 받아들이겠다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만 짜준다 해도 그래도 저희들은 조금 기대를 하겠는데 예산을 지금 같은 형태의 예산에서는 보여주기식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주민을 바보 취급하고 네네. 무시하고 멸시하고 환경부 자체가 환경에 대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환경부를 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침출수가 좀 심각해요. 이렇게 비만 오면 넘치고 가보니까 거대 시커먼 그런 간장 같은 이렇게 호수가 4개나 있던데 이 침출수가 비만 오면 너무 유출돼가지고 농경지 하천을 흐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랑 바로 금강인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침출수?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 주민들 관심사는 침출수가 아니라 네. 폐기물 이적 처리예요. 폐기물 이적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침출수는 매일 200톤 이상씩 처리해야 되는 침출수가 이 이적 처리 허드락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돈을 누가 댄단 말이고 이 처리를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빨리 이적 처리를 해남으로써 이적 처리를 말하자면 10톤, 100톤 해감으로써 침출수는 줄어들고 완전 처리했을 때는 침출수는 자연히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 후보들이 낭산 폐석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하고 또 다른 출마자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가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협조를 약속을 했었고, 그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고, 낭산 지역에 특히 현수막에다가 막 낭산 지역의 대표 공약으로 현수막에 이걸 써 붙이기도 했었고, 우리 낭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구 한병도 의원이시나, 그 갑 지역의 김승 의원이시나, 저희들한테 고마운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지금 수준으로서는 이분들 시작이니까 믿어보고 가는 수밖에 없고, 이미 지금 2016년 6월 24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한 보름이면 4주년을 맞는데, 아마 4주년째 되는 날쯤에서는 이분들하고 함께 4주년 기념식이라도 한번 펼치면서 또 세상을 한번 펼쳐봐야 할란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요. 씁쓸한. 예, 좀 씁쓸하네요. 처음이니까 기대를 해봐야 할 거니까 좀 지켜봐야죠. 믿어봐야죠. 네네.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익산에서 채굴 후에 복구해야 할 석산이 17곳 정도 되더라고요. 17곳. 낭산 폐석산 해동환경 같은 불법 매립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동환경 사태를 보면요. 채굴 허가에 한 3곳 정도로 매립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3배. 네, 3배. 불법 채굴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익산이 진작부터 준비를 해서 지하 채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하면 폐기물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익산은 지하 채굴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어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산지관리법이 정한대로 양질의 토석 내지는 흙 내지는 그 석가공 슬러지 석분. 이런 정도만 법대로 매립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매립 문제를 민간한테 맡겨두는 순간에 아마 시청 공무원이 청수과 담당하고 있는 청수과 공무원이 다 가서 지켜도 민간업자를 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민간업자는 그 돈의 유혹에 의해서 이 폐기물업을 하고 있고, 폐기물업에서 최고의 부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행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지금까지 익산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거의 벌금형으로 끝나고 있어요. 거의. 끝나고 하면 이 벌금 정도는 눈 하나 끔찍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벌금 맞아버릴 겁니다. 산지관리법이 정한대로, 폐기물관리법이 정한대로가 아니라 원래가 이게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고 석산 개발 현장이었었고 산지 복구 현장이거든요. 이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관리법이 정한대로만 일을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걸 시청 공무원이 감독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순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거의가 17개 거의가 복구 매립에 관련해서는 복구 변경 승인이 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복구 변경 승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산지관리법을 기준으로 두고 해주는 게 원칙대로 법대로 해주는 게 그 익산을 살리는 길이고, 이대로 가다는 익산이 별도의 환경부도 손을 놔버리고 익산이 별도의 폐기물 공화국이 되든가 아니면 익산이 폐기물 특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낭산 폐석산이 그 주민들 뜻대로 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